또 AI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어떤 나름대로 그 인간이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성과 지능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능력입니다. 이건 집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명 앉혀놓고서 맨날 무슨 뭐 집단 지성이 대단하대서 앉혀놓고서는 이 분석을 어떻게 할게 답 안 나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 자유주의가 이제 거의 퇴생 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체제나 어떤 그런 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국가의 어떤 경제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이제는 어떤 집단을 중심으로 한 뭐 노동지압적인 이런 것들은 이미 벌써 뭐 중국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고요. 오늘 주제가 그 미국의 보수, 처음에는 그 미국의 보수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보수로 바꾸셨고, 오늘 강연한 걸 이렇게 저희가 다 들어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사를 훑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정치사를 이렇게 정리해 주신 강연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강연이었죠? 예, 송근종 변호사님께 우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근종 변호사님께서 미국 정치사를 비롯해서 사실 이렇게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대통령 이야기라는 책도 이렇게 쓰셨고 하신데요. 미국 정치,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참 많았죠. 그렇죠. 오늘 혹시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다 꼭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건희라고 합니다. 저는 트루스포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연 잘 들어서 미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게 됐고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 들으면서 느낀 거는 한국 대통령이랑 좀 다른 점이 좀 미국 대통령들에게는 있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사령관직을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그만두시잖아요. 사임을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재선하고 나서도 사임을 하시고,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과감히 절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차별성은 어떻게 기인된 거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걸 본받을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공화주의 이것도 배경인데요. 이제 워싱턴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하나 이제 로마 시대 신시내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시내투스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공의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평민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 생활을 하다가 국가에서 이제 또 다시 이 사람이 이제 군대 사령관이다 보니까 이제 와서 또 지휘를 해달라 그러면 딱 가서 딱 이제 자기 일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다시 또 민간 생활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모형인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국가가 부르면 내가 나서서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나는 돌아간다. 그래서 미국이 전쟁이 끝난 직후에 신시내투스 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립 전쟁에 참여했었던 워싱턴 이외의 여러 가지 이제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목회 모임을 가졌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논란이 됐었던 게 뭐냐면 이 회원제를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동스 좀 세습을 할 수 있게 해주다 하는 그런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 사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국부의 아들인데 국부의 자녀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자녀들이 또 신시내투스 협회에 또 회원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때 워싱턴이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왜? 이것은 또 하나의 신분을 만드는 것이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어떤 공화주의에 입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미국 전반적인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특권층 누가든지 특권층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로마의 전통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특권층에 대한 어떤 반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커가지고 많이 국민소리라고 합니다. 아주 교수님 강의 잘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단체라고 그랬죠? 트루스포럼. 예, 제가 한 14일 전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예, 친구나 지인 때문에 처음 알게 돼가지고 꼭 오고 싶어서 저도 이제 보수를 지향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가 좀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게 됐는데 저는 좀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저도 같은 기독교인이고 같은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우리나라 볼 때 이제 진보를 지지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들 보고 야 너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네가 지금 이런 보수를 지지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오히려 저한테 질타하고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지금 어떤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진보, 좌파 뭐 그런 표현을 서스럼없이 얘기하면서 보수는 망해야 된다. 페북에다가 심지어는 제가 아는 분들도 보수는 망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전에 기독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나 이런 사상에 대해서 우리 보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가 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답을 못 얻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던 산업개발 정책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기업 집단들이 과연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소위 자유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적합한 것인가? 과연 그들이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건 뭐 전 교수가 아니고 사실 이제 직장인에서 회사인데 뭐 매일 겪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또 중소기업과의 관계가 이런 거는 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그런 뿐만 아니라 또 사회 내 곳곳에 또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또 추체들이 있죠. 그런 다양한 어떤 사회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는 우리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진보 진영에서는 어떤 면에서 그나마 그런 것들을 이슈화시키고 그것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와, 저 사람은 그래도 신경이라도 써주네. 근데 사실 보수나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의 헌신과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의 이제 나눔에서거든요. 우리 보수주의가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개인주의와 나만 행복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더 좋은 사회는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왜 공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갇힌 사회 집단을 만들어 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라는 어떤 시민 사회 국가가 개입하지 않은 시민 사회 안에서의 우리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룰과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 사실 보수나 자유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기빙하는 사람이 돼요. 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종교나 이런 것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 전에 복지 정책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교회가 다 했으니까. 그 지역사회가 했으니까. 그게 급격한 근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전쟁이나 이런 수단들이 굉장히 어떤 토탈 월로 바뀌면서 이제 전 지역사회까지도 어떤 정치에 확 휩쓸리다 보니까 그 사회까지도 이제 전부 다 그런 게 무너져 내려서 그렇지. 원래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했을 때 시민사회의 영역은 자율적으로 주고받고 테이크케어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그게 진보로 갔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나의 개인적 자발적 행동이나 아니면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의 호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가 강제를 했을 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땐 되게 당연해요. 와, 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도와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진세가 7%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국가가 커지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돈을 국가가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의 논리는 이겁니다. 야, 제가 정말 불쌍해. 근데 본인이 가서 보수나 자유주의라자면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내가 가서 이 사람을 도울 겁니다. 내가 내 걸 나눠주고 내가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하는 그 시민사회의 영역, 그 나의 자발적 의지와 나의 나눔으로 가는 거죠. 그게 교회가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진보는 어떻게 주장하는지 알아요? 정부 저 사람 돈 뺏어가지고 얘한테 갖다 줘. 이겁니다. 자기가 물론 그 중에는 자기가 뭐 또 그런 그 어떤 뭐 야학도 하시고 또 헌신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항상 그거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어떤 자발적 인식의 변화, 어떤 의식의 변화, 어떤 영성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그 사회에서 할 수 있게끔. 왜? 그게 자유로운 거잖아요. 요새 하도 저도 이제 막 세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저기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 복지단체 이런 데 많이 도와주는데 도와줄 여력이 없어. 하도 그냥 뭐 부동산 보유세 올라가지 막 그냥 소득세 막 뜯어가지 막 이러니까 저도 여력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그 돈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알잖아요. 이 돈이 또 가면 또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다 진짜 제대로 쓰입니까? 또 정부 자체가 그걸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럴 때 주어지는 거는 항상 일반적으로 주니까 보편적 복지를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내 이웃을 테이크케어 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의 사정과 환경을 잘 압니다. 이 사람을 내가 단지 물질적으로 도울 것이, 정신적으로 도울 것이 내 이웃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국가가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일일이 아까 말했던 다양성과 그 개별성을 참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만 원씩 다 주는 거예요. 30만 원씩 다. 왜? 누구 30만 원 주고 누구 20만 원 주고 뭐 너는 이래서 20만 원 받아. 그러면 당장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난 20만 원 주세요 30만 원 줘요. 막 이런 식으로 싸울 테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막 당신은 뭐 하세요? 당신은 뭐 하세요? 우리 사회가 나눠야 될 것이지 국가가 강제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국가가 권력을 잡게 됨으로써 사람들을 더 억압하기도 하고 또 그 돈은 잘못 쓰는 일 굉장히 많잖아요. 20만 원 받아가지고 뭐 유흥점에 가가지고 노는 데 쓰고 뭐 이런 경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원에서는 약자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도와주는 방식이 우리와 저들은 완전히 다르고 거기에 어떤 보수와 진보의 그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선생님 그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그 코멘트 이렇게 드리면 왜냐면 그 지금 말씀 주신 질문 자체가 트루스 포럼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교회에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 뭐 이런 관용 이런 가치들을 이렇게 중시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고 반면에 이렇게 진보라는 사람들이 따뜻해 보이고 뭔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쓴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그런 이렇게 흐름으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크게 생겨나고 있는데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로 설계주의적인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마르크스를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현재의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의 절대성에 근거를 두고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해 놓은 어떤 그림, 유토피아, 정책들 그것의 완전성을 인식을 하고 그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한 정책들이 이렇게 실제로 실현됐을 때 우리 사회에 발생했던 참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설계주의적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특히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6.25를 겪으셨으니까. 그런데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에서 정말 잘못됐던 건 뭐냐면은 사회주의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설계주의적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 사회주의자라는 흐름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주의인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을 지상천국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의 위험성, 그러니까 소련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상적인 어떤 열정이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당화하는데 정말 잘못된 겁니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초대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쓸 것들을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나눴던 거 이게 정말 아름답죠. 모든 교인들이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발적인 자의로 도덕과 선량한 양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서 세금의 소득의 50%, 70%를 가져가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국가라는 괴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렇게 자발적인 양심을 만들어낸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그런 이렇게 명제가 뭐 사랑, 관용, 인권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포장이 되다 보니까 실상 참상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깨트리고 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 저희 트루스 포럼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진남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기독교 보수주의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기에 일단 보수주의를 정리하실 때 경제적 보수주의를 한번 얘기하셨고 정치적 보수주의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보수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시장 그거를 지키는 거 그것이 이제 보수주의라고 하신 것 같고 정치적 보수주의라고 하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국수주의 그러니까 나라의 이익을 지키는 국수주의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주의라는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항상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그것을 지킨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제적 보수주의 이거는 미국의 처음에 건국 그때 걔네들이 이제 자유 정신을 가지고 혼자서 살아가는 그것을 지키는 거고 정치적 보수주의는 원로주의가 이제 뭐 하면서 그런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그런 보수주의로 나가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는 제가 볼 때 박정희 시대 그때의 시스템을 지키는 걸 보수주의라고 그러고 그거를 깨려고 하는 팀은 이제 진보주의로 여겨져요, 저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시대는 계획경제 거의 경제적 독재주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지금 생각하는 경제, 시장, 민주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정희 시대의 어떤 경제 체제를 지키는 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보수주의, 보수라는 이름은 저쪽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만든 그런 식의 우리가 보수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뭔가 좀 방향 전환해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의 어떤 혜택을 많이 누려서 우리는 그걸 고마워하는데 또 좀 다른 방향으로 찾아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아까 국수주의 아마 부분은 제가 그냥 애국가 재창하고 뭐 얘기했었는데 저는 뭐 이렇게 국가주의적 입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다만 제가 이제 국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외심을 갖고 전통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가장 강제적인 집단에서 가장 큰 아이덴티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시민, 국민이라는 건데 그 국민으로서 과연 우리가 동일한 어떤 가치관, 그러니까 가치관은 아니 동일한 어떤 생각, 어떤 국민으로서
그 동일한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은 그것마저도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전통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국수주의적인 경향은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그런 개발 어떤 주도적인 그 어떤 발전은 단기간에 어떤 그 경제 발전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건 뭐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근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집착 어떤 그 모형에 있어서 군대가 항상 그래서 항상 보면 군대화에서는 군인들이 앞서갔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뭐 아랍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왜냐 그 사람들이 가장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런 행정 체계에서 익숙하고 그거를 운영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우리 어떤 대한민국의 발전사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산업 개발을 그런 식으로 주도한 것은 중요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옛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4차 혁명. 저도 이제 아도비라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거의 매일 소프트웨어 업체라든가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것을 뭐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 다음 단계 2차 산업이 아니라 4차 산업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더 경쟁력을 갖고 세계에 나가서도 뻗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제도가 필요하냐 했을 때 저는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한 어떤 지식 기반적인 사업인데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코딩을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그걸 가서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AI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어떤 나름대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성과 지능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능력입니다. 이건 집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명 앉혀놓고서 맨날 무슨 뭐 집단 지성이 대단하대서 앉혀놓고서는 이 분석을 어떻게 해? 답 안 나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 자유주의가 이제 거의 태생 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체제나 어떤 그런 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국가의 어떤 경제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이제는 어떤 집단을 중심으로 한 뭐 노동 지압적인 이런 것들은 이미 벌써 뭐 중국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고요. 개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뛰어난 두뇌와 창의력, 그다음에 역량들을 표출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저는 사실 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결국 미국이라든가 이런 큰 시장과의 연계성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더 개방해야 된다. 개방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 마인드가 아니라 뭐 어떤 우리 언어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영어까지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완전히 글로벌화된 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보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글로벌 환경과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송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트루스포럼께 정말 아껴주시고 처음부터 정말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뭐 계속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하고 계신데요. 정말 오랜만에 학교 오신 건가요? 네. 여기요? 예. 아니요, 저 좀 자주 옵니다. 여기 또 뭐 맡은 게 있어가지고. 예. 가끔 오는데. 저희 트루스포럼 정말 아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트루스포럼에 대해서 또 이렇게 후배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사실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는 기독교 보수주의 사실 강의는 저희가 좀 다른 각도에서 하려는데 오늘은 좀 여러 다양한 또 분들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미국 정치사를 좀 정리를 하고 또 큰 의미에서 이제 보수주의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교회 나가시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역사를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내린 딱 한 가지 결론은 영성의 회복 없이는 미국의 모든 변화의 변고점에는 영성 회복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회개 아까 이제 뭐 4차에 걸친 영적 부흥 등이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한 1년 반 전에 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강의했었던 내용이 사실 그 부분인데 그게 없으면 저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보수주의 정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근거에는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성을 회복을 하고 도덕성을 회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그 새로운 그 어떤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교회나 또 여러분들이 속한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또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개인적으로도 그 미국의 그 정치사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기는 이렇게 처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난번에 저희 스터디 모임에 한 1년 반 전이죠. 예, 1년 반 전에 오셨는데 그때는 그 기독교 정신이 어떻게 미국의 그 정치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것도 이렇게 또 저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강연 진행해 주셨죠? 예, 송근종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